저의 오늘의 이야기는 술래잡기. 자, 이번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박현정님이 괜찮으세요? 네, 이번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박현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네. 현정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박현정님이 되어서 그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17년 4월 봄. 햇빛이 아주 쨍쨍한 화창한 주말이었어요. 저는 할 일 없이 뒹굴뒹굴 침대에 누워있다가 기분 전환 겸 인테리어나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꾸미는 게 오래된 취미거든요. 혼자 하면 좀 힘도 들고 심심할 것 같아서 친한 친구도 불러가지고 함께 하기로 했죠. 우와, 예쁘다. 친구와 커튼도 다시 달고 빨리 켜봐. 새 집처럼 산뜻해진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때 베란다에 있는 수납장 하나가 눈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전에 살던 사람이 놓고 간 건지 이사 올 때부터 있었거든요. 저는 이참에 수납장 리폼까지 해치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지 봐. 언제 청소한 거야? 수납장에 묵은 때를 한 칸 한 칸 꼼꼼하게 닦고 이제 맨 아래 칸을 닦으려는데 탁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수납장 벽을 통통 두드려 보니까 갑자기 벽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뭐야? 화들짝 놀란 저는 고개를 숙여서 안쪽을 자세히 살펴봤죠. 그랬더니 수납장 맨 아래 칸 뒤쪽에 나무 판자로 이렇게 가려진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혹시 전에 살던 사람이 나처럼 리폼을 한 건가? 친구가 휴대폰 불빛을 비춰주고 저는 손으로 더듬더듬 짚어가면서 바닥을 막 닦았어요. 근데 그때 차갑고 물컹한 털이 제 손에 잡히는 거예요. 털? 설마 죽은 쥐는 아니겠지? 식은땀을 흘리면서 안쪽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정말 검은색의 털이 보였습니다. 저랑 친구는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발견한 이상 저들을 둘 수는 없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조심조심 수납장 밖으로 꺼내는데 그건 죽은 쥐가 아니라 웬 작은 인형이었어요. 다행이네 그나마. 그리고 특이하게 인형의 눈에 청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그 얘기 들었다. 이상하다. 뭔가 찜찜하잖아요. 여기 왜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상하게 그 인형의 눈을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 안돼. 열지 마. 굉장히 아니야.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갖다 버리자. 테이프 한번 떼보자. 아니, 그걸 왜 떼? 그냥 버려. 한번 떼보고. 그냥 버려. 과감하게 테이프를 확 뜯었습니다. 근데 인형이 생각보다 훨씬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귀여운데? 묻어있던 먼지들 털고 머리 정리를 한 다음에 책장에다가 잘 보이게 올려놨어요. 이건 좀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낫지 않아? 왜? 예쁜데. 제가 인형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그 인형은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저녁이 되자마자 종일 열심히 움직인 탓인지 저는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시선이 느껴진 듯이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와 두 눈이 딱 마주쳤는데 찾아줬다. 도대체 뭘 찾았다는 거지? 저는 두려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자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표정을 싸늘하게 굳히면서 너 아닌데? 너 아닌데.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그러더니 뒤를 돌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천천히 10, 9, 8. 초를 세기 시작했어요.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요. 2, 1. 순식간에 10초가 지나가고 그 여자가 뒤를 돌려고 하는 그 순간 깜짝이야.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더라고요. 꿈치고는 너무 생생한 악몽을 꾼 건가 생각했죠. 근데 그날부터 집에 혼자 있으면 꼭 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방문이 끽 하고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도 들렸고요. 시선이 느껴져서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혼자 집에 있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자취방에서 함께 놀기로 했죠.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친구도 있으니까 오늘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건 제 헛된 바람이었어요.
갑자기 밀려드는 싸한 기운에 고개를 돌렸더니 10, 9, 8, 7, 6. 저번에 봤던 그 여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덮은 채 벽에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다? 그 여자는 절 향해 몸을 휙 돌리더니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을 쓱. 저는 온몸이 굳은 채 저 여자를 올려다봤어요.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속으로 간절히 외쳤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여자는 저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그런 절 보더니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안 숨었어? 왜 안 숨었어? 왜 안 숨었어? 왜 안 숨었어?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본 저는 심장이 정말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 눈 밑에 점이 있었거든요. 그 인형? 청테이프로 눈이 가려져 있던 인형과 똑같은 위치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저는 그대로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은정아, 일어나. 다음날 점심이 되어도 제가 일어나지 않자 친구가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일어나. 은정아. 저는 눈을 뜨자마자 그 인형을 확인했습니다. 인형의 눈 밑에 선명히 찍혀있는 점, 제 착각이 아니었어요. 사실 나 며칠 전부터 여자 귀신 꿈을 꿨거든? 근데 저 인형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내가 불길하다고 했잖아. 친구는 처음 봤을 때부터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면서 인형을 당장 제자리에 돌려놓자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무서워하는 저를 대신해서 인형을 수납장에 다시 넣고 안 보이게 나무 판자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던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딸 왔어? 앉아. 가족들 얼굴을 보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자는데 지난번에 느꼈던 그 소름 끼치는 기분이 또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마음에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정말 숨이 넘어갈 듯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눈꺼풀을 확 위로 잡아당긴 것처럼 눈이 저절로 치켜떠졌습니다. 분명히 저는 부모님 댁에 누워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신기하게도 제 자취방 풍경이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없는 빈 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공포에 질리게 했던 그 여자가 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는 듯이 커다랗고 검은 눈동자를 없네? 저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막 살펴보니까 아까 자고 있던 그대로 부모님 댁이더라고요. 이대로는 다시 자도 잠을 설칠 것 같아서 거실로 나가려고 일어났어요. 잡았다.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는 저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그 여자.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저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면서 열린 문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숨이 정말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정말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술래잡기에서 붙잡혔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자꾸만 느려지는 발걸음. 점점 거리가 좁혀졌어요. 어딜 가? 이제 네가 술래야. 그 여자가 제 뒤에서 제 머리를 확 잡아채 저를 바닥에 눕혔고 제 관자놀이를 감싸더니 길다란 검지 손톱으로 두 눈을 찌르려는 거예요. 누나 괜찮아? 누나 나야 괜찮아? 나야 왜 그래? 그때 다행히 절 찾으러 나온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복도 바닥에 누운 채 새파랗게 질려있는 저를 보고 가족들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면 난리가 났죠.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앉아봐. 그러자 남동생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 혹시 누가 그 인형이랑 술래잡기 중이었는데 자기를 못 찾게 일부러 그 눈을 가린 게 아닐까? 동생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모님은 지금 당장 그 인형을 버리고 자취방도 옮기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함부로 버렸다가 혹시나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와 가족들은 고민 끝에 인형의 눈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근처 산에 묻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가려져 있던 예쁜 인형. 그 인형은 정말 누군가와 숨바꼭질 중이었던 걸까요? 혹시 지금도 그 인형이 자신을 찾아줄 새로운 순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뭐 사실은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약간 밑도 끝도 없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먹힐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평양냉면처럼 삼삼하네요. 아 둘이 약간 견제해. 이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저랑 뭐 어깨를 한 번쯤은. 맞아요. 오늘 지금 동점이거든요. 삼승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누가 이제 거기다 이게 숨겨놨는데. 그리고 진짜 인형을 딱 발견했는데 그게 청테이프로 가려져 있으면 너무 찝찝하죠. 나는 못 열 것 같아. 조금 찜찜하긴 해. 근데 이제 그 인형이랑 이제 귀신 생김새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있어요. 눈 밑에 점. 그러니까 그 인형이 귀신이었던 거예요? 인형이랑 이제 그 귀신 어떤 사이인지 궁금하십니까? 너무 궁금해요. 깜짝 놀랄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지막에 부모님과 함께 이제 산에 가서 인형을 묻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때 그 인형에 관련된 숨겨진 이제 사실을 알려주셨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무당분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어떤 귀신을 묶어두고 그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만든 인형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일본 쪽 명매분께서 하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까 그 육화태 그랬다 그랬죠? 굉장히 잘했다고 하셨어요. 또 괜히 태웠다가 나쁜 게 풀려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주술에 썼던 인형이네. 한마디로 이제 봉인한 인형이네. 뭔가를. 일본 귀신은 봉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래요. 실제로 그런 장소나 물건이 꽤 많은데 일본에서 진짜 제일 무섭고 악한 귀신 중 하나가 구미호. 우리나라 그 구미호? 네, 그 구미호를 이제 봉인해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진짜 있어요? 일본 이제 도치기 현에 있는 바위인데요. 800년 전에 사람을 자꾸 죽이는 이 구미호가 있어가지고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잡은 다음에 이 바위에 봉인을 해뒀대요. 이 바위 위에 이 금줄 보이시죠? 그러네. 저게 바로 악신의 기운을 막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일본 귀신 진짜 좀 즐겨하고 무서워도 하는데 즐겨? 네. 이게 한국 귀신은 주로 한이 맺혀 있어서 맞아, 한이야. 그 한을 풀어줘요. 위로해주고 그러면 또 고마워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일본 귀신은 자기가 죽은 것 자체가 약간 억울하고 원이라고 그러죠, 원. 네.
분하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아무나 괴롭히는 거죠. 맞아 그렇다 그러더라고. 더 무섭네. 진짜 물리칠 방법이 없구나.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야 이거 좀.